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가 이 내란죄 이거였는데 이거를 빼겠다고 결정한 이유, 탄핵 절차를 좀 빨리 진행시켜 보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설 변호사님 거기에 동일하시는지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거예요. 내란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를 빼겠다는 것이지 예. 내란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겠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원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어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가지고 그 요건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만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대통령의 직을 유지할 만한 유지하지 못할 만한 중대한 위법인지 여부만 따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란죄냐 아니냐는 것은 원래부터 형사법정에서 판단되어야 될 부분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어떤 보도를 보면 재판부에서 이것을 예. 그 국회 측에 요청을 해서 지금 국회 측에서 이것을 철회하겠다라고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뭐 이거 하는 것이 아예 이런 탄핵 사유를 다시 재의결해야 된다는 그런 사유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설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당장 여당에서는요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의결을 다시 받으라 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표결할 때는 그걸 넣어서 표결을 하고 나서 지금 와서 빼는 거 이게 잘못됐다. 이거마저 재표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내란죄를 심사하지 않고 어떻게 내란인지 여부를 판단하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네. 우리 내란이라는 단어는 내란죄에서 나온 겁니다. 예. 뭐 혁명, 반란 이런 부분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했으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구성 요건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그 공소장과 같이 공소장을 변경할 때 재판부에 허락받아 변경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사전 요건이 있잖아요. 국회 소추라는 의결이라는 사전 요건이 있고 네. 이 의결 이후에 이 의결된 대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이제 소추위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소추위원들이 마음대로 뺀다? 그럼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안 맞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독일 논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빼고 넣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대로 하고 네.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 지금 삼아도 되는 겁니다. 실제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힘이 침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표결 받을 때는 이거 해가지고 내란 탄핵 될 만하다라고 표결을 받아놓고 예. 나중에 보니 가장 중요한 걸 빼면은 이건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저걸 빼고 싶으면 국회 내에서 사실은 다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예. 의결 정족수 관련돼서 논의가 분분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거의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 분이 이걸 빼는 여부는 본인들이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빼는지를 본인들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컨대 내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건 내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이런 판단하실 수 있는 거지. 그걸 한번 뺀다는 표현을 저는 썼다고 봅니다. 근데 그 자체를 심판 대상에서 뺀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탄핵 소위를 주의라는 이 짬짬이를 한 것이라면서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좀 피해보려는 그러니까 빨리 좀 하려는 이런 명백한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재판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호 대표는 보십니까? 저 부분은 좀 그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갑자기 왜 그 내란죄를 민주당이 시종일관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얘기가 다 내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내란 공범이라고 했고 예. 내란 수괴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한 거였는데 예. 갑자기 내란을 뺀다. 이게 잘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 하는 이제 상식적인 합리적인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재판관 중에 뭐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건 저런 식의 그 의사소통이 만약에 야당과 있었다. 그러면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예. 저는 어느 마을에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해가지고 그 도둑을 온 동네가 다 알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재판장에 끌고 갔는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니까 도둑은 아니었고요. 도둑질은 안 했고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이런 그 탄핵 그 소추 과정에 정치적 정당성, 정치적 명분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 부분을 빼고서 진짜 헌법의 비상계엄의 요건, 그다음에 국회가 해제 요구권 발동한 것을
방해를 할 있었는가 예. 그 부분만 판단받고 싶다면 재의결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뭐 옛까지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얘기한 게 그거 아니에요. 이제 내란죄라는 이 엄중하고 무서운 이걸 갖다가 표결할 당시에는 이걸 앞에 내세우다가 지금은 그걸 빼고 하겠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빨리 하고자 하는 목적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뭐 같아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 이제 역으로 보면 그런 복잡한 논란을 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의 선포 네. 그리고 또 포고령의 그 계엄령의 내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의회 진입 네. 이러한 아주 간명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탄핵감이다. 결국에는 여기서 내용이 내란이냐 아니냐보다 국회의원의 150명 이상이 네. 여러 가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서 대통령의 지난 12월 3일 날 행위 자체는 탄핵당하기에 충분하다는 어떤 의사표시를 받기에 충분했다. 그런 예. 뜻으로 이해를 하고 굳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내란의 얘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것은 탄핵의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행위였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법령으로 비교해 보면 알아요. 법령을 발의해 놓고 의결전까지는 뭐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의결된 이후에 법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국회 의결 절차 없이 행정부가 바꾸면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국회에 와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죠.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이 된 거잖아요. 그 뒤에 그 의결된 대로 진행이 안 되고 나중에 보면 그걸 일부 뺀다. 권한 없는 분들이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근데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예, 예. 사실은 뭐 헌재에서 굳이 그걸 뭐 빼자 말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요구한 대로 재판을 진행하면 지금도 뭐 일주일에 2번씩 하겠다고 하니까 예. 다만 헌재가 그렇게 의혹을 당해가면서 그렇게 마치 민주당의 편의를 보여주는 것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다. 아, 그럴 그렇게 필요는 봅니다. 없다. 예. 그러면 설변화스럽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그 내란죄가 빠지게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내란죄를 국무회에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전 대행이 탄핵 사유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 무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작 오히려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왜냐하면 내란죄를 막지 못했다는 부분으로 탄핵 어떤 그러니까요. 사유가 들어갔거든요. 예, 예, 특히 예. 권한 어떤 국무총리 시절에 이걸 막지 못했다는 부분인데 예. 뭐 아마 그러면 국회 소추단 쪽에서는 아마 나머지 사유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예.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한덕수 어떤 권한대행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이 예.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먼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최상모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그 탄핵이 기각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권한대행자가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오히려 좀 뭐 지금 국민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한덕수 그 권한대행에 대한 어떠한 탄핵 심판이 먼저 이루어진다 하는데 예. 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는 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이고 특히나 내란죄 부분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 부분 뭐 이게 뭐 국회 소추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기존의 어떤 판례라든지 헌재 결정례들을 봤을 때는 예. 이게 기각될 확률도 굉장히 좀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은 조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엔 그 내란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탄핵된 건데 이거를 그럼 먼저 해야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세요? 일단 소추단이 저 철회하는 부분은 안 하겠죠 개인적으로. 그런데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저 심판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사실은 이제 최고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했잖아요. 네네. 그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문제가 있다, 이 의결 정족수 위반이다라고 하면 사유뿐만 아니고 네. 그렇다 그러면 최고한 대행이 권한이 없게 됩니다. 그럼 권한이 없는 사람 임명한 헌법재판관은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논리적으로 이게 당연히 선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헌법 재판을 받는 분들이 권리보장 측면에서 뭐 안정성이 주어지는 것인데 네네. 지금 이게 뒤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헌법재판관 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왜 그걸 대통령 탄핵은 물론 중대하지만 이걸 왜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 그 선입 선출도 아니고 그러니까 논리적 그러니까요. 원래 했던 관행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논리적 기구로 따지면 먼저 본인들에 대한 자격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나서 심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그 뒤로 미룬다. 글쎄요, 뭐 앞뒤가 안 맞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